오늘 두 분과 함께하죠.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걱정입니다. 신규 환자가 4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정확하게 49일 만의 일이라서요, 선생님. 일단 어떻게 좀 이 상황을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전파 속도하고 그다음에 접촉자 전파량을 좀 수도권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전파 속도를 보면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차수가 증가하는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역학조사는 확진자를 찾아내고 접촉자를 찾아내서 격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빨라도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역학조사로 격리하는 시간보다 전파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효과적으로 연결고리를 끊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지 않나 좀 추정돼서 좀 우려가 되고요. 그 이번 학원 강사 사례처럼 한 명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빨리 감염시켰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이렇게 N차 감염이 되면서 또 우리가 발견되지 못한 이태원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제2, 제3의 학원 강사 같은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못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우려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 통계는 사실은 이제 감염자 수보다는 이제 확진돼서 나오는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감염을 잘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37명 나온 것도 사실 열흘 전에 감염 통계고 그리고 이제 지금 증가세가 처음에 뭐 10명 뭐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기하급수적인 증가에선 초기에는 1, 2, 4, 8, 16 이런 식으로 한 자릿수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200명, 4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RGR 기초 재생산 지수가 1을 넘고 있는데 충분히 좀 통제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다면은 결국 기하급수적인 증가세가 닥칠 수가 있겠다라는 점이 좀 우려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보건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환자 수의 의미가 좀 무의미해질 수가 있겠는데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진 중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서 병원 폐쇄가 되면 보건의료 시스템 자원이 더 부족해지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뭐 심내혈관 질환이나 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계속 또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는 좀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안감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셔야 되겠고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고 또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그 동선 장소가 다녀오신 분들은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확진자가 다시 40명대로 올라왔고 여러 우려되는 지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우려 속에서 2차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 등교 수업을 포기한 또 학교들도 속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등교 수업에는 그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이 포함돼 있어서 과연 이 아이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또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등교를 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위 좀 우픈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어른들이나 고학년에 비해서 더 방역 수칙을 잘 지킬 것이다. 통제하기 수월하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작용을 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빨리 경감시키기 위해서 먼저 등교를 했던 그런 사정들이 또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교육당국이 많이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자기 증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집니다. 그런 의사표현의 문제라든지 또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고 있을 때 어떤 체력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나타난 건 아니지만 세계 한 13개 국가에서 어린이 괴질 현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이제 코로나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현재 의학계에서 연구 중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일단은 등교를 했으니까 교육부에서 표방했었던 3분의 2 이상의 학생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전 오후반 수업이라든지 격일제, 격주제 또 등교와 원격, 이 병행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위험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어떤 가시적인 위험이 도래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등교를 즉각적으로 뭐 취소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태세도 마련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학교 그 등교 얘기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 역학조사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례별로 좀 파악해보고 싶은데
대구에서 고3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해당 학교를 포함한 인근 학교 등교 수업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뭐 다 나온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만 봤을 때는 5월 22일 이 학생이 등교를 했고요. 근데 21일부터 24일까지는 학교를 또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침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다가 25일에 다시 등교를 했는데 기침 증상이 또 나타나서 결국에는 검사를 받고 26일에 양성 판정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학생의 문제는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성구에 있는 모 체육시설을 들러서 다른 학교 학생들입니다. 한 7명 정도를 또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성고등학교, 이 학생의 재학 학교뿐만 아니라 뭐 남산고, 능인고, 시지고, 중앙고, 경북예고까지 다른 학교들까지 긴급하게 원격 수업으로 대체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을 만났을 가능성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선별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추가 감염의 우려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교육당국에서는 이렇게 교내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학교장이 직접 등교 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시차 등교, 뭐 격일제, 뭐 격주제 이런 거를 통해서 학교 내 밀집도를 낮춘다라는 방침인데 이 실효성은 좀 어떻게 보시며 이게 또 결국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감염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아직 안 해본 일이고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 속에서 아니면 선생님이 감염됐을 때 그것이 이 생활 방역 수칙을 통해서 얼만큼 전파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사실 좀 실제로 일어나는 걸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라도 지금 이게 현장에서 생활 방역 수칙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예. 어렵다면 어떤 점이 어렵고 또 너무 이거 지키느라고 다른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잘 표현을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피거나 또 뭐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오염됐는데 뭐 여분의 마스크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니까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는 이제 119를 통해서 이송했는데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이제 119 다 못하니까 부모가 데려가도록 했는데 예. 뭐 좀 다른 이송 방법 같은 걸 좀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그런 것들 좀 현장에서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새로운 화두가 또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게 또 이제 어떻게 예. 할 건가 또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중요한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좀 꼼꼼한 방역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로 이제 감염이 전염되지 않도록 좀 충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학교 안 방역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고 이제 학교 방역은 우리 모두의 방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그 다중이용 시설을 운영하신 사업주 같은 분들도 학생들이 오면은 받지 말고 학생들을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좀 지역사회에서 같이 좀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등교 개학은 당연히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외신들의 보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의 이 등교 개학 모습을 사진 기사로 비중 있게 보도를 해서 이거 먼저 저희가 보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까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예.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아래쪽 사진이 아래쪽 사진이 이 사진인가요? 예, 이건 식사하는 사진인데 아이들이 투명한 가림막을 사용하고 있는 네. 그런 사진이고 이건 이제 교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투명하지 않은 가림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말이 튀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방역 작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이건 뭐 보실 수 식당으로 있고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이건 초등학교의 바구니- 모습이네요. 초등학교의 네. 모습인데 아이들의 명패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바닥에 거리두기. 네. 거리두기를 위해서 바닥에 발자국 스티커를 붙여놨고, 예, 이거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의 모습인 것 같은데 아이들 손 세정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선생님의 모습이었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체온을 재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요. 예.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한국은 어떻게 학교를 다시 열었나라는 제목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 저희가 아래 사진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큰 사진으로 저희가 연이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등교 개학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이 K 방역에 대한 평가, 뭐 외신들이 많이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당연히 더 신뢰가 높아질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는 그 제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러움이 읽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을,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예. 반면에 한국은 300명이 안 되는 수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좀 부러움 섞인 시선을 느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계속 유념해야 될 것은 방역이 성공해서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사진으로 보여지는 상황 역시도 방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리고 입증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국제 여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아직까지 상존하는 그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고등학생 일부 사이에서는 SNS에서 이제 등교 개학 반대 해시태그 운동이 그래요?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한국교총에서는 교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절반 가량의 응답자들이 마스크 때문에 좀 수업 때 호흡이 곤란하다라고 예. 한다거나 감염 예방이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을 또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예. 근데 이제 또 이런 이유로 그냥 또 등교를 연기하거나 물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준비를 갖춰 나가는 것이 나중에 또 몇 달 지나서 한국이 이제 등교를 강행을 했는데 결국에 큰 불상사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외신에 실리는 그런 현상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교실 내에서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사진으로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 비교적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모든 학교의 일은 아니겠지만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거기서 추가한다면은 이제 손 씻기, 이 손위생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표면 소독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손위생, 그러니까 손 세정제, 알코올 세정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이제 비누로 손 씻기인데 좀 아마 그런 시설이 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코올 세정제라도 어떻게 좀 자주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칸막이를 했는데 그 칸막이 내에 표면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생으로부터 특히 이제 물론 선생님이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출근하시면 안 되겠지만 증상이 생기기 직전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력이 있을 때 학생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 특히 이제 선생님과 학생 간의 거리.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시지만 좀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비말 차단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예. 선생님이 이제 출근을 못 하실 경우 이제 뭐 대체 수업 같은 것도 학교별로 좀 충분한 대안을 미리 세워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부천 쿠팡 물류센터 이야기 좀 할 건데요. 그 인천 학원 강사발 N차 감염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가요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전수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김 교수께서 서두에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이 40명대 감염이 그러니까 적은 수준으로 머무르지 않고 더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짚어주신 것처럼 뭐 여기만 국한해서 이제 저희가 짚어보자면요, 이 4천여 명 전수 검사에서 다 음성이 나오면 물론 다행이겠습니다만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회사에서 이제 방역 수칙이 어떻게 지켜졌느냐, 특히 마스크나 손 씻기, 그 유증상자에 대한 선별이 어떻게 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쿠팡 물류센터 초발 감염원을 이제 돌잔치, 부천에서 돌잔치로 추정하고 있는데 돌잔치가 5월 10일 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원 강사가 동선을 숨겼다고 밝혀진 게 5월 12일쯤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물류센터에서 이런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 한 2주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감염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난 상태에서 회사 내에서 방역 수칙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면 네. 충분히 많은 차수의 감염이 회사 내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물류센터의 어떤 그 방역 시설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그 보도된 거에 따르면 좀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도된 걸로 봐서는 예. 좀 방역이 좀 철저히 좀 이루어지기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앞으로 확진자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습니다. 예. 네, 이게 장소가 아무래도 물류센터다 보니까 그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이제 제기가 됐던 택배로의 감염,
그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직원들 중에는 포장 관련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가지고 불안감이 적지가 않은데 일단 방역 당국은 이제 배송 물품을 통한 전파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그래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 손위생을 했다고는 하지만 비말이 이제 포장지에 묻어 있으면 그 포장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면 충분히 손으로 인한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물론 확률은 크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포장지를 다루실 때는 가급적이면 손위생을 장갑을 끼고 하시거나 아니면 만지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 아마 물류센터에서는 포장만 다루고 속의 내용물은 다루지 않은 걸로 봐서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태원 클럽 관련 산발적 감염 계속되면서 현재까지는 이제 7차 감염까지 이어져온 상황이라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젊은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 이 밀폐된 장소에서 감염을 막기 위한 어떤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감염들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어낸 어떤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김수민 평론가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유흥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집합 금지가 돼 있죠. 이런 부분은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제 합리적인 행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인분들 스스로의 좀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선술집에서 감염 사례가 있었는데 그 선술집에서는 평소에는 이제 우리는 룸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대중들이 오해할 수 있는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내부에서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감염 위협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상인분들이 좀 스스로 취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선술집도 이제 클럽 주변에 있는 곳이었고 이제 클럽 주변에 뒤풀이 장소로 또 여러 식당들이나 이런 쪽이 또 쓰이거든요.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의 각고의 좀 유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특이한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식문화 얘기를 했습니다. 식문화를 통해서 이제 비말 전파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감염 우려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찌개 같은 것을 같이 덜어 먹지 않고 이제 하나를 놓고 여러 사람이 숟가락을 대서 이렇게 먹는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방역 과정에서 한국의 공중 화장실을 좀 쉽게 쓸 수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점으로 작용했다면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화적 요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되겠지만 5차, 6차, 7차 이렇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또 불안감, 공포심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연쇄 감염 고리를 좀 하루빨리 끊어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좀 해외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볼 텐데요. 필리핀은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등교 계약을 시작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필리핀 정부는 백신이 개발이 돼야 등교를 할 수 있다라는 방침인데 등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필리핀은 여름방학이 4월 초, 5월 말 이렇게 돼 있고 6월부터 개학인 그런 학사 일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개학철이 다가왔는데 두테르테 정부에서는 단호하게 개학을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라고 그렇게 지침을 정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좀 딜레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개발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최소 18개월은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노바백스에서 백신 임상 실험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또 4.5% 정도 뛰었는데 반면에 먼저 임상을 해가지고 이제 한때 주가를 높였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주가가 폭락을 하고 오히려 이제 기업 관계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려서 좀 꾸며낸 실험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사람이 부작용이 있더라, 팔이 아프고 또 구역질이 나더라라고 하는 그런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백신이 그렇다면 과연 두테르테 정부가 계약을 해도 될 만큼 개발이 되는 것이 언제인가 이 부분이 이제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지침상으로는 좀 고민거리로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피해가 컸던 국가 이탈리아 기억하실 텐데 이탈리아는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개한 사회적 거리 감시 요원 배치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고 하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렇게 시민 감시 요원을 두겠다라고 하게 된 배경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확산세가 좀 둔화되어 왔었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5월 4일부터 시작해서 봉쇄 조치를 폐지해 왔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지켜야 될 방역 수칙이 잘 안 지켜지면서 2차 대유행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면서 이제 감시 요원을 두겠다고 한 거고, 이 요원의 수는 한 6만 명 정도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저소득층 우선으로 기용을 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정치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지금 이탈리아가 연정입니다. 여러 정당이 같이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쪽이 이제 여당 중에서도 제일 큰 당이 중도 좌파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좀 일방적으로 발표한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연정이 이제 좀 색깔이 다른 정당끼리 손을 잡다 보니까 계속 삐거덕거려 왔거든요. 그래서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포퓰리즘 정당과 또 이탈리아 비바라고 해서 중도 정당, 이렇게 세 당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계속 삐거덕거리고 있다가 또 이번에 정치적인 좀 쟁점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시 사회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감시 받아야 될 사람은 시민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뭐 이런 언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6만 명의 요원이 어떤 사법적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조금 떨어져서 걸으세요라고 하던가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이제 행정 지도 정도를 하는 자발적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감시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하필이면 다음 달에 야당 세력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6월 2일에 강행할 예정인데, 그걸 앞두고 이 여권 내의 분열이 가속화될 건지, 이 소재를 계기로, 아니면 다시 좀 뭉칠 건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일이겠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조치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자발적인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요원들이 그렇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방역을 이유로 한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가의 감시가 더 강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깨달음을 또 주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에서는요, 사람이 밍크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반려동물이 사람으로부터 전염된 사례는 봤었지만, 이게 동물로부터 사람이 전염된 사례는 또 의심이긴 하지만 처음이거든요.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람만큼이나 동물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이제 반려동물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발견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동물에게서도 감염을 일으키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은 들어온 바이러스가 증폭이 돼서 다시 다른 사람이라든가 다른 동물을 감염시키는지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그동안에 이제 반려동물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됐지만 그것이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증거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밍크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가 돼서 지금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사실 밍크를 뭐 이렇게 반려동물로 키운다기보다는 그동안 코로나19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박쥐에서 어떻게 사람으로 전염됐을까, 이것에 가장 궁금한 점이 많고 못 찾고 있었는데, 중간 숙주 동물을 못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밍크가 아닐까, 지금 이렇게 가능성을 둘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우한 실험실에서 박쥐가 실험한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폐기물이 잘 처리가 안 돼서 누출했다, 이런 가설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박쥐를 통해서 밍크, 또 밍크를 통해 사람으로 감염됐다는 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좀 예의주시해야 될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의심되는 사례이긴 한데, 이건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볼 일이긴 할 것 같습니다. 밍크로부터 사람이 감염됐다, 그런 이제 의심되는 사례라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주목할 만한 사례를 짚어드렸고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